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엔 왕수제 취득 용려서를 읽을 거예요. 길어가지고 봤어 살짝 기억이. 자, 왕수제가 이름이고요, 사람 이름이고요.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얻게 됩니다. 누구를? 용려를요. 그러한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사실은 왕수제가 뒤에 보면 알아요. 뒤에 보면 비범한, 용려와 결혼한 뒤에 비범한 인물을 탄생을 시키는데 그 아들로 낳는데 그 아들이 태조 왕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왕수제가 그래서 왕씨야. 왕수제가 태조 왕건의 아버지격인 거죠. 그래, 아버지격? 미안해. 아버지야. 아버지격이라고 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결혼을 하고 왕건을 낳게 되기까지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갈게요. 제가 요거 안 지운 이유 느낌 오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요거 할 때 연계될 것이다. 그리고 매우 유사할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안 지웠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제가 필기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살짝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거의 유사해요. 이것도 또한 왕수제가 한 노인으로부터, 이 노인은 용왕의 아들이거든. 근데 이제 승천을 하려고 하는데, 시기가 돼서 승천을 용의 모습으로 승천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그 천년 여우가 와서 1000년? 2000년이든가? 그러니까 그 여우가 구미호예요. 9개의 꼬리가 달린 여우가 와서 방해를 하는 거지. 이것도 또한 일방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왕수제한테 부탁을 합니다. 죽여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처음에는 못 죽여요. 왠지 사람인 줄 알고. 왜? 여우는 둔갑을 하잖아. 그렇지만 결국은 죽이고 약속된 대로 따라간다. 이 유사한,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읽어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에 맨 앞 페이지 71페이지를 봐주시면 첫 스타트가 뭐였냐면 이튿날 과연 요망한 여우가 많은 군조를 거느리고 와 싸움을 걸었어요. 노인은 수제에게 거듭 부탁을 하고 꼭 죽여달라고 부탁을 하고 싸움을 하러 바다로 나갔는데 바다 위를 마치 평지 밟듯이 다녔죠. 왜냐면 이 노인도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니까. 수제는 화살을 메고 시위를 잔뜩 당겨서 부인을 쏘려고 했지만 여기서의 부인은 그러니까 그 여우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굳이 구도를 그리자면 저거와 유사하게 노인이 있고요. 부인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의 부인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구미호 여우를 얘기하는 건데 겉의 모습이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쏘지 못하는 거거든. 승천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방해를 받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둘의 관계가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는 대립의 관계가 맞고요. 그걸 왕수제에게 노인이 제거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도 모두 다 맞기는 맞죠. 자, 겉하지는 한 번에 해결을 해줬어. 그런데 얘는 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제가 속으로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저건 사람이다. 여우가 둔갑을 한다고 어찌 저렇게 예쁘게는 안 써있어. 하지만 그런 느낌이었겠지. 아니, 둔갑하면 대충 둔갑해야지 저렇게까지 예쁘게 둔갑한다고? 저럴 순 없잖아. 였을 것 같아. 그건 내 생각. 빼세요. 제 생각은. 자, 어찌 됐거나 어찌 저리 될 수 있나. 사람이 사람을 싹 죽여서야 되겠는가. 그쵸? 그런 생각이 들죠. 막상 눈앞에 사람이니까. 그 옛날 여러분들 전설의 고향 같은 옛날 그런 드라마 보셨습니까? 촌스러운 드라마? 아주 옛날, 나도 옛날에 봤는데 그런 드라마 보면 구미호가 왜 둔갑을 하잖아. 둔갑을 해서 사람 앞에 나타나면 정말 100이면 100 알면서도 믿지 않아요. 정말 너무 완벽하게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막상 모를 때도 당연히 당하지만 알아도 그게 여우라 생각하고 대응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 심리가 있어요. 사람이란 눈앞에 보이는 걸 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전부인 양 생각하는 그런 심리는 누구나 있나 봐. 그치?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활을 쏘지 못한 채 시위를 당기고 있던 손을 풀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못 죽인 거야. 그래서 노인과 부인이 한바탕 싸움을 끝낸 뒤에 진영을 돌아왔고요. 노인이 수제한테 화를 버럭 냅니다. 내 말을 듣지 않고 끝내 화를 쏘지 않다니 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런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 뒤에 그 뒤로 4줄 내려오 5줄 내려오시면 알겠지만 그 수제가 만일 늙은 이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지금 당신을 데려온 뜻이 없지 않소.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살아 돌아가지 못할 거요 라고 이제 위협까지 합니다. 이게 좀 살짝 다르죠? 이쪽에서는 사실 딱히 위협할 내용도 없었지만 하지 않은 데 반해서 여기에는 첫 번째 부탁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위협까지 있고요. 이런 거 외우란 소리 아니야. 이렇게 읽어가면서 체크하는 정도만 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그걸 들어줬을 때, 내 부탁을 들어줬을 때에 가져갈 수 있는 혜택을 얘기를 합니다. 내게는 늦게 본 딸이 하나 있는데 지금 나이가 16이지만 아직 배필을 정하지 못했소. 수재가 내 말대로 요망한 여우를 활로 쏴 죽여준다면 내 딸을 아내로 삼게 해주겠소. 똑같죠? 역시 딸을 주겠다 했어요. 그래서 기쁘지만 수재가 기뻐했어. 왜냐면 원래부터 흠모했었거든. 처음에 본 순간부터. 하지만 좀 의심스러운 거야.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속세의 한 인물일 뿐이고 천한 사람이고 따님은 용궁의 귀인인데 어찌 감히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의심하는 거죠. 노인이 말하는 말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연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우선 처리부터 하시오. 그치? 하고 그리고 나는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해서 자 라지 A는 제가 굳이 읽지 않을게요. 싸우는데 결국은 활로 쏴서 제거를 해줍니다. 여기까지도 같은 내용이죠. 맞지? 제거를 해주는데 해주고 나니까 자 EBS에서 표현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라지 A의 아래에서 두 번째 줄을 보시면 걔네들이 이제 끝났어요. 이제 죽음을 당하고 모두 다 여우로 변하고 끝났어요. 그러자 사건이 해결된 거잖아. 나쁜 요망한 여우가 처치된 거잖아. 그래서 긍정적인 변화를 자연현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구름이 사라지고요. 바람이 그치고요. 천지는 환해지고요. 파도도 멈췄죠. 자, 이런 것을 EBS에서 주인공이 문제를 해결한 후에 그렇죠. 문제였죠. 나쁜 요망한 여우를 처치했지. 이와 조응하는 조응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지? 상응하는 그러니까 유사한 그러니까 긍정적인 해결이 됐어. 그러니 긍정적인 같이 상응하는 조응하는 자연적 배경을 묘사해서 상황을 보여준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맞죠? 정확하게 맞아요. 그랬더니 노인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수재의 신묘한 활솜씨 덕분에 이 늙은이의 큰 골칫거리가 사라졌으니 산처럼 높고 바다처럼 깊은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소이다. 내가 100살 노인이긴 하나 어찌 감히 시건을 할 수 있겠소. 시건이라고 하는 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시건을 하지 않겠다. 약속을 지키겠다. 자신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뚜렷이 드러내고요. 그리고 딸을 주죠. 자, 딸이 어쨌든 바닷속의 용왕의 딸이기 때문에 용왕의 아들이고요. 또 그 아래의 딸이다 보니까 용녀라 할 거야. 그래서 결국 약속대로 용녀와 딸입니다. 딸이에요. 용녀와 결혼하게 돼요.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도사가 찾아와요. 자, 도사까지 제가 여기다 써드릴까요? 도사가 와서 예언을 하나 합니다. 자, 도사 얘기까지만 볼게요. 그러던 어느 날 칡대로 만든 두 건의 베옷을 입은 도사 한 사람이 손에 육한장을 들고 어깨에 바랑을 메고 와서는 왕생에게 자, 왕생 중요하진 않아. 하지만 우리는 매번 연습을 해야 되니까 항상 성을 보고 찾는 것이다. 아, 얘 왕수제구나. 됐죠? 물어봤어요. 누시오? 라고 왕생이 물어봤더니 도사가 저는 산인입니다. 산사람? 그러니까 이제 뭔가 도사? 말 그대로 산수를 좋아해서 기러기가 남북으로 어쩌고 하면서 세 줄 내려오세요. 1년 안에 성인이 태어나시어 이 나라의 주인이 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곧 왕이지요. 성인이 태어날 거야. 자, 표시는 해두실래요? 자, 이게 바로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입니다. 주인장께서는 소중히 잘 기르시기 바랍니다. 제가 3년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3년 뒤에 왜 오는 거야 대체? 3년 뒤에 오겠대요. 참으로 위험천만한 소리군요. 위험하죠. 왜냐면 실제로 알잖아 얘들아. 이런 거 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또 왕이 될 상이야 이런 거 왕이 될 상인가 내가 이런 거 되게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화를 입을까 봐 위험천만한 소리군요. 부디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대 성함을 알 수 있겠소? 라고 했더니 저는 도선입니다. 라고 해서 갔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좋죠. 왜? 대단한 아들을 낳을 거잖아. 그리고 자부심을 가졌어요. 이날부터 문득 아내에게 태기가 있더니 10달 만에 아들을 낳았고요. 콧대가 우뚝 솟고 자, 긍정적인 묘사 잘 보세요. 인물의 외양 묘사를 할 겁니다. 이런 걸 인물의 외양 묘사를 한다 혹은 인물의 긍정적인 외양 묘사 혹은 비범한 외양 묘사 혹은 외양 묘사를 통해서 비범함을 보여준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잖아. 이런 표현력 기억하시고 용과 같은 제왕의 상에 이마가 훤하고요. 눈은 샛별처럼 빛났으며 상서로운 광채가 은은히 비치고 기상이 엄숙했어요. 속으로 너무 기뻤죠. 왜? 내 자식이 아들이 즉 왕이 되는구나. 이거는 정말 너무 기뻤을 거야. 그래서 비범한 모습이 나타나고요. 과연 3년 뒤에 도사가 와서 얘기합니다. 성인을 낳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큰
한 인물을 남기신 분이 될 건데 아마 삼한을 통일을 할 겁니다. 왜? 후삼국을 통일을 하잖아, 고려가. 그래서 아마 통일을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자, 태조 왕건을 낳지요. 이렇게 태조 왕건을 낳게 될 겁니다 라고 도사가 와서 예언하는 장면까지가 이제 소설 속의 내용이고요. 자, 이를 성인이다, 삼한을 통일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왕이 될 거예요. 네. 왕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야. 자, 보시는 바처럼 제가 일부러 안 지웠어요. 여기까지는 뭐 한 번쯤 실패를 한 거를 빼놓고는 거의 사람인 줄 알고 실패한 거야 빼놓고는 거의 유사하고요. 모든 게 유사하고 끝부분에 결국은 태조 왕건, 아 이래서 왕건이 이렇게 아들이 태어났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나오는 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알고 있잖아. 연계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라 지문을 주고 혹은 한쪽 편은 보기를 줘도 좋고 아니면 A, B 작품을 넣어도 좋고 그리고 나서 왜 비교 분석하는 거. 뭐 예를 들면 이 작품에는 뭐가 있는데 이 작품에는 없다더라. 두 작품 다 어떤 내용이 있다더라. 이런 거 많이 풀어봤잖아. 그렇게 연계하기에 좋은 작품이고요. 그렇게 하라고 EBS에서 두 개를 묶어놨네요. 그래서 저도 묶어서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두 작품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